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승현 센터장님이 나오셔서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NKDB 및 인권지원센터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세요? 너무 익숙해져서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짊어지는 삶의 무게가 커서 너무 정치적인 문제로 느껴져서 이렇게 우리 동포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만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목합니다. 그들의 작은 목소리에. 단순한 공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역사로 기록하는 것. 그래서 통일의 날에 우리의 기록들이 과거 청산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소원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와 남들이 주목할 만한 화려한 일은 아니기에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는 이유는 기록이고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상처의 벽을 헐고 진정한 사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가 희망하는 통일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뿌린 이 작은 씨앗이 무한한 미래의 가치를 생성할 것을. 고통의 기억을 넘어 통일과 사회 통합을 향한 발걸음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 인권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3년 북한의 인권 개선 및 인권 침해 과거 청산을 주요 목표로 북한 인권 침해 실태 조사 및 기록화와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 운영을 통하여 북한 인권 침해 예방 및 구제, 북한 인권 피해자의 보호와 정착 지원을 위해 2003년 대한민국 서울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산하기구로는 7개의 산하기구가 있습니다. 먼저 2005년 탈북민들의 사회 정착과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착지원본부를 시작으로 2007년 탈북민들과의 신청 면접 등을 통해서 주로 북한의 권력기관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들을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존하는 북한 인권 보존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개설된 북한 인권 아카데미, 남북 동행 아카데미 등 5개 아카데미와 2개의 포럼을 통합하여 2016년 남북 사회통합교육원이 개설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북한의 구검시설, 종교박해, 공개처형, 유엔 권고사항 이행 여부 등을 감시하는 8대 북한 인권 감시본부가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통일부 경기도로부터 과천, 안양, 광명, 시영, 부천 등 경기 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 서부 하나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관심과 신념을 가지신 독지가님의 후원으로 인권 장학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더 적극적인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국내외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인권 침해 지원센터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NKTV 홈페이지에는 북한 인권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비주얼 아틀라스라고 하여 북한 인권 정보 지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현황, 각종 구금시설 현황, 탈북민들이 다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던 루트, 그리고 공개 처형이 이루어졌던 장소 등 북한의 인권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비주얼 아틀라스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 라키비움이라고 하여 북한 인권과 관련된 도서관 또는 박물관 역할을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된 각종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기록들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운동단체 및 북한 인권 운동사 등에 대한 각종 자료들을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한 인권 정보센터가 설립되게 된 모티브는 동서독 분단 시기인 1961년 서독 정부에서 동독에서 동독 주민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를 동독 탈출자들의 정언을 기반으로 해서 기록하고 향후 통일 시에 동독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 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예방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설치한 서독의 중앙 인권 기록소를 모티브로 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실제 서독 중앙 인권 기록 보존소가 설치된 이후에 동독 지역에서의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는 동독의 인권 침해 과거 청산을 위한 귀중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NKTV에서 확보하고 있는 이런 자료들 또한 향후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경고적 의미도 상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NKTV가 걸어온 길은 20년에 가깝습니다. 지난 20년간 꾸준히 일관되게 북한 인권 침해, 북한 인권 지킴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제1대 이사장님으로서 NKTV 설립을 주도하셨던 김상헌 이사장님, 그리고 제1대 소장이셨던 윤여상 소장님, 그리고 2대 소장이었던 김웅기 변호사님, 그리고 2대 이사장이었던 박종훈 고려대 의대 교수님, 그리고 3대 이사장이었던 이재춘 러시아 대사님, 그리고 현재 4대 이사장인 신용호 이사장님 등 NKTV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자, 저 앞에 북극곰이 있습니다. 북극곰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북극곰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극곰을 살리자는 캠페인과 TV 광고도 아마 한두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북극곰 살려야죠, 당연히.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2018년 3월 북한 양강도 해상의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다가 총살을 당한 북한 주민의 사진입니다. 저 주민은 여성분이고 다리가 보이는 누워있는 부분이 아마 그 총살로 살해당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확인을 하는 사람은 국가보위성 직원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북한 주민들은 아무런 죄 없이 억울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고 같은 동포인 북한 주민들의 이 생존이 북극곰의 생존보다 더 절박하고 더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탈북민을 포함한 북한 인권 피해자 4만 명, 인권 침해 사건 8만 건입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지금 인권 침해 지원 센터를 출범하고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 내일이 아닌 오늘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NKTV 인권 침해 지원센터의 원칙입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과 공정과 정의, 남북한 동포들의 실질적인 사회 통합을 이룰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유와 평등,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정의롭고 통합된 공동체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가해자에 대한 책임 규명, 이를 바탕으로 한 화해와 용서에 기초한 사회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NKTV 인권 침해 지원센터의 취지에 동참해 주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미 1부에서 고문 및 위촉으로 소개되어 다 인사드렸던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감사의 의미로 다시 한번 이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남근 전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님이고 과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이사였던 윤남근 변호사님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신 서울변협협회장이신 이찬희 변호사님, 그리고 심의위원으로는 한명석, 최기식, 김웅기, 문선혜 변호사님과 서상범 이사님, 그리고 백범석 교수님, 그리고 탈북민이면서 현재 NKTV 이사로 활동하시고 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하시는 김지연
한반병원 원장님과 사단법인 NK워치 대표인 안병철 대표님, 그리고 서울대 로스쿨 부교수로 계시는 스테판 존앤버그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NKDB 인권지원센터는 북한 이탈 주민, 납북자, 국군 포로, 이산가족, 북한 파견 근로자 및 방문자 등 북한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북한 생활 경험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국내외에서 북한 제3국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이나 사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은 구제 업무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NKDB에서 보유하고 있는 북한 인권 기록물들을 국가기관인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형사고소 등을 통해 국가기록물로 전환할 예정이며 보편적 관할권이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 고발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국내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의 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북한 인권 피해자 구제 및 과거 청산을 위한 정책을 제안 및 개선하며 북한 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경고와 예방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이상과 같은 활동을 함에 있어 뜻 있는 분들의 후원에 기초해서 100% 순수 민간 후원금을 기반으로 하여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며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승현 센터장님께서 센터 소개를 자세히 해주셨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길 위에 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원래 순서가 이 지성호 의원님이 나오셔서 북한 인권 피해자의 대표자로서 또 국회의원이라는 입법 전문가로서 인권 침해 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을 발제해 주시기로 돼 있었는데 국회 일정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기셔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또 다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인권침해지원센터의 비전과 미래에 대한 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성 소장님, 또 인권침해지원센터 윤승현 센터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위촉 계신 심의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명선님, 안명철님 앞으로 나와주셔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패가 앞에 놓여져 있는데요. 사실 비전과 미래에 대한 자담회인데 여기서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시간이 저희가 5시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대본이 한 명당 한 4분 정도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혹시 조금 더 해주시면 답변 분들이 좀 줄여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첫 번째 순서로 우리 한명수 심의위원님께서 좀 길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명수 위원님은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를 역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에 함께하신 것 같은데 본센터에 기대하시는 바가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뭐 NKDB와 함께한지도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사실 북한 인권 NGO 단체에서 NKDB가 차지하는 이상이라는 게 우리나라 경제계의 삼성 아닌가 싶어요. 뭐 이렇게 산하기가 뭐 이렇게 많은지 일단 좀 진짜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어려운 일들과 함께하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일들이 아까 조정훈 의원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정부가 안 하거나 제대로 못하면 NGO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남에 대한 배려랄지 이런 것들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조금 쉽게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45년 8월 15일 36년간 일제 강제 통치기관으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위정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남한에 좀 살던 사람도 있고 38 이북에 살던 사람도 있고 그것도 어려워서 두만강 압록강 건너서 중국, 러시아, 부소련 땅에 가서 살던 사람도 있고 또 누구는 강제로 끌려서 일본 땅, 뭐 이런 데서 끌려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됐는데 본인이 전혀 뭐 원치도 않게 누군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됐고 누군가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국민이 됐고 누구는 또 그 공산국가였던 옛날엔 중공이라 그랬죠. 중공의 또 국민이 되고 또 구소련의 국민이 돼서 원치 않는 국적을 받게 됩니다. 또 누군가는 또 일본 땅에서 이도저도 다 싫다 해서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조선이라는 국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목적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힘든 시기 거쳐갖고 이 갖고 살게 됐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런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고 특히 사선을 넘어서 이곳까지 찾아온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 같은 것들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공격당에 남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게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NKD가 그동안에 이제 주력 사업은 북한 인권 그 침해 실태를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자료를 보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었고 그런 게 어떤 면에서는 미래의 통일에 대비한 과거 청산의 자료를 삼기 위한 그런 역할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그 인권 지원센터는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하자는 데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심의위원들 구성하다 보니까 법조인들이 좀 많긴 하지만은 단순한 사법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행정적 지원, 의료적 지원, 심리 상담적인 그런 지원도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진짜 힘들게 오신 분들 외롭지 않게 조금은 덜 힘들게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저희 심의위원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또 옆자리에 우리 안명철 위원님 계십니다. 현재는 인권운동가이신데 북한 정치범 수용소 경비대 경험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이 가해자 처벌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NKDB의 그 인권침해지원센터 그 설립이 된 것에 대해서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많이 좀 고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탈북민들이 이제 하나원을 통해서 그리고 또 사회에 또 나와서 엄청난 기관들, 연구기관들과 단체들에서 인터뷰를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제 그 북한을 우리가 가보지 못하니까 북한 내를 들여다보려고 한다면 여기와 있는 탈북민들이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지고요. 그러는 과정에 탈북민들이 이제 그 굉장히 꺼내기 싫어하는 이야기들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다른 또 아픔이 있지 않았나 이랬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인터뷰만 하고 조사만 했던 것이 아니고 이들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연구했던 기관들이 뭐 혹시라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에 NKTV가 첫 발을 디딘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모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북에 있을 때 나쁜 짓을 좀 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이제 경비대원으로 있으면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국제사회와 에서 이제 북한 인권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북한이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례로 1990년대 초에 국제 엠네스티가 북한의 수용소에 수감됐던 수감자 명단을 이제 공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그 수용소를 아예 폐쇄를 해버렸고요. 그리고 당시에 국가보위부로부터 이제 지시가 떨어졌는데 정치범들에게 인권 유린을 하지 말아라. 그런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인권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저희 가해자한테도 인권이 뭐냐. 그런 정도로 이제 인권에 대해서 무시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구타를 줄여라. 그래서 이의 없는 구타를 하지 말아라. 이런 등등의 조치가 많이 내려져 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해자들이었던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다가 나중에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처벌받지 않나? 이런 그 심리적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들이 북한 당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물론 북한은 이제 조직지도부 체제이고 당 조직의 그 관리를 받고 있는 모든 조직이 다 그렇죠. 통치자의 지시에 따라 다 움직이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일선에 있는 관리자들은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권 피해 기록뿐 아니라 심해 지원도 같이 한다는 메시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줘서 가해자들한테 너네가 이제 인권 유리를 할 시에 반드시 처벌한다. 그리고 법적 처벌 조항도 저희가 법적 법률적 지원도 이제 같이 할 거를 이제 보는데요. 가해자가 어떤 형태의 벌을 받겠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 탈북민의 경험자로서 심사위원을 보게 되면서 물론 탈북민들이 증언들이 가끔 오염된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단체에서도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물론 뭐 생계 때문에 몇 분의 인터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분야를 이 사람이 실질적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데 아마 제가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민철 위원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또 이 북한 인권 침해 지원센터 출범식을 가장 기뻐할 분 아닐까 싶습니다. 이 윤여상 소장님께서는 이 본센터가 출범할 때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지도 특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은 심의위원이 아닌데 심의위원 전함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부세 소장직을 맡고 있는데 우리 스태프들이 앞에 앉아서 얼굴 한번 보이라고 하는 의미로 나가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심의위원들 활동을 잘 지원하겠고요. 오늘 심의지원센터가 출발하는데 우리 이승희 변호사님, 이사장님, 우리 스태프들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고 오늘 어려운 발걸음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 법무부 국가기관에서도 함께해서 지금 저희들의 고민을 나누고 있어서 더더욱 감사드리고요. 관련된 지수들이 많이 나오셔서 앞으로 활동에 대한 큰 기대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정보센터 처음 설립할 때 우리 지금 앉아 계신 김상은 우리 이사장님하고 함께 고민해서 센터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를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객관적인 기록이다라는 것에 서로 공감을 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어떤 사회든 인권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그 사회가 좋은 사회인지 그렇지 않은 사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인권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누군가 조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권 이슈화하고 운동, 옹호활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적 단위든 민간적 단위에서 피해자한테는 구제를 도움을 주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한테는 책임을 지우는 작업이
인권의 전체적인 프로세스인데 출발점은 객관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남북한처럼 전쟁을 경험하고 체제와 서로 다른 이념적인 대립을 국가 내에서도 이루고 있는 곳에서는 그 객관성, 자료에 대한 보편 타당한 공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와서 20여 년 해왔었는데요. 그러면서 좀 공허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의 미래의 통일 전후 과정에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전에는 연구, 정책적인 제언 그런 부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껴오다가 오늘 이제 이 기록을 미래가 아닌 지금 시점에서 돈 받는 분들에게 제한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 큰 어깨를 이제 우리 윤승현 변호사님과 이 심의위원분들이 맡게 되시기 때문에요. 미래의 지금의 책임을 넘기는 것은 현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그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것이죠. 미래에 져야 될 책임을 그 과오를 범한 건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현재의 저희들도 나누고 거기서 다 충분하지 못한 것은 미래 세대에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러한 우리 새로운 역할을 저희들이 준비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오늘 면면을 보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함께 작은아마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찬희 변호사님, 대한변호사협회장님이 전임이 함께 하신다는 거 대단히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들이 이런 엄중한 시국에서 함께 하신다는 게 큰 희망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저희들이 20여 년 해왔지만 빠르게, 재바르게 그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그런 능력도 없고요. 그런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단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빠르지는 않더라도 멈추지는 않겠다는 약속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또 외부에서 성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북한의 인권 침해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 수 있을 때까지 빠르지는 못하고 크게 큰 성과를 많이 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멈추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으로 저도 소장으로서 인사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빠르지는 않지만 멈추지 않겠다는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에 참 감동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윤승현 센터장님께서 앞서 센터 소개에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기도 한데 센터장으로서의 포부 한번 간단히 한번 밝혀주시죠. NKDB 인권 침해 지원센터 출범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자리이고 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될지 그것부터 의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준비하는 과정에 저한테 새로운 조그만한 희망 내지 소망이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35,000명에 이르는 탈북민들이 살아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참 등산을 좋아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유명한 산들은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가능하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3대 명산이라고 하는 요향산, 금강산, 백두산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오르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제 희망이나 바람은 제 혼자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 향후
제가 지금 5학년 5반인데 향후 20년 동안 제가 그걸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달성하고 해야 될 길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자 합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북한 인권 침해 지원센터가 지향하는 바를 그리고 제 조그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완주하셔 묘항산 꼭대기에서 또 한번 인터뷰하실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 자담회 네 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여기 청중들께서도 좀 궁금하신 게 혹시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손 들어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을 좀 더해주거나 힘을 보태주시고 싶으신 분 안 계십니까? 마음으로 다 마음으로요? 즐겁게? 마음으로 즐겁게. 네. 우리 오늘 그래도 거의 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한국 분들이 많고 우리 안명철 소장님은 북한에서 오셨는데 우리 강서 하나센터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북한 이탈 주민으로 또 하나센터 센터장까지 하셨는데 대단하신데 간단하게 저분도 한번 말씀하시면 일사천리시던데 그냥 진짜 짧게 힘을 불어넣는 말로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서가 아니고요. 경기 서부 하나센터입니다. 맞아요. 경기 서부. 죄송합니다. 저는 참 국내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오늘 귀하게 바쁜 시간 다 내저 먼 길 와주셔서 이 인권침해지원센터 출범식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먼 길 갈 소장님께서는 한 발 한 발 계속 앞으로 나가시고 즐겁게 가시겠다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또 거기에 사실은 많이 또 오염된 부분들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기 든든하게 또 앉아서 잘 이렇게 또 자리 안내 가이드라인 또 해주실 분도 계시고 하니까 인권침해지원센터가 건강하게 잘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하나센터의 이용자들을 사실 좀 어떻게 말씀드리면 하나센터 이용자분들 중에 퍼센티지로 굳이 따질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북한 사회를 경험하고 온 사람치고는 인권 침해를 안 겪은 분들이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다 경험을 했었을 분들인데 저는 하나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면서 또 인권침해지원센터와 어떻게 같이 또 잘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제 역할이 있으면 저는 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센터가 잘 운영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 제 나름의 선에서 저도 한번 이것 돕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서부 하나센터 북한 이탈 주민으로 센터장을 맡고 계신데요. 잘 하시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출범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주신 네 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우리 한번 인사드리시죠.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도 정말 끝까지 남아주셔서 진심으로 관계자분들을 대신해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접수대에 떡하고 식혜가 마련되어 있으시니까요. 귀가하실 때 챙겨가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우 씨 안 나니까 그 시간을 많이
같이 해야죠. 사무실로 안 가시고요? 가야지 5시간. KDB 이사님들은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면 선거 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에 좀 연락 주시고. 원기어 상품도 그렇지만 저는 시민에게 도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대한민국 도로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북한을 탈하는 과정에서 침해받은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판결을 하고 신용을 지키는 가능할까? 저희들은 일단 통절, 월급을 받아내는 그 자체로 커다란 이유이고, 두 번째, 소통의 문제가 관련해서는 향후 대한민국 정부에서 북한을 지원할 때 자, 북한을 지원하기 앞서서 북한을 위해서 침해를 받은 탈북민을 아무 도움은 없다. 이 사람들에 대한 피해 구제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우선될 때 북한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발표해서 바로 집행을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정책적인